자, 오늘 2월 15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개박살이 났는데 어 저도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번 주부터 방송을 다시 하는데 사실 계획이 없는 방송이거든요. 저는 좀 쉴 생각이었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방송에 끌려 나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입장인데, 저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이면은 손실 폭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회원님들한테는 신용 쓰지 말라, 신용 미수 쓰지 말라 그러지만, 저는 매매할 때 미수는 안 쓰지만은 풀신용 때리거든요. 거의 풀신용으로 갑니다. 딱 강 나오면은 신용 세게 밀어 넣는 매매를 해요. 사실 실제로는요, 저는. 그래서 레버리지로 맞기, 장이 안 좋으면 레버리지로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계좌를 보면은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럴수록 시장을 객관화시켜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등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객관적으로 시간을 봐볼 생각입니다. 코스피 분명히 많이 빠졌습니다. 1.53%, 코스닥 1.8%, 코스피 200이 1.69% 빠졌는데, 그러면 코스피 200이 대형주들이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겠죠. 코스피 평균 낙폭보다 크니까. 이렇게 빠질 거였나? 어제 제가 밤에 새벽까지 이제 그 CPI 발표한 이후에 미국 시장 흐름들을 봤는데, 어제 딱 발표 나고 유럽이 처음에는 플러스였어요. 그러다가 미국 시장이 혼조를 보이고 마이너스 보이고 막 처음에 나스닥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유럽 같은 경우도 거의 보합 정도 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CPI 영향 그 정도로 넘어가는 분위기였고, 실제 6.2% 상승을 얘기했지만 실제는 6.4%였잖아요. 근데 대부분 뉴스도 언론도 그렇고 6.2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대로 넘어갈 정도. 그러니까 그 예측이 빗나간 게 충격적이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들이 돼 있었던 거죠. 시장에서 준비들도 돼 있었고,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입니다. 21선 딱 눌림목 주고 가는 자리예요. 갭으로 살짝 하락했다가 눌림목 주고 마이너스로는 1.1%까지 빠졌어요. 갭으로 눌렸다 가는 자리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긴 있었는데 어제 CPI 발표가 딱 난 다음에 빅스지수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플러스권에 있었다가 마이너스 5%까지 빅스지수가 딱 떨어지는 걸 보고 이게 이제 하방으로 크게 열리는 자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스닥 플러스고 다우가 0.46% 마이너스. 이 정도면 뭐 쏘쏘하고, 미국 지수 선물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좀 부담이긴 했는데, 미국 지수 선물이 빠지니까 우리나라가 지수 선물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빠질 건 아니다. 왜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이 좀 견졌던 부분도 있지만, 동시간대에 열렸던 우리 아시아 시장을 보잖아요. 그럼 니케이가 0.37%가 빠졌습니다. 상해 종합 0.39%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 정도 빠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적절한 하락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올랐다 싶으면 한 0.5에서 0.6% 정도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과하게 빠졌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시장 하나 볼게요. 대만 시장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대만 시장 1.4% 빠졌습니다. 대만 시장 왜 빠졌을까요? 어제 나왔던 뉴스에 따르면은 버핏이 작년 4분기 TSMC 주식을 5,176만 8,156주, 대충 한 5,20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대만이 밀렸습니다. 대만이 밀리니까 우리나라도 밀렸다. 이게 중론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섹터가 그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K7 관련돼서 정부에서 반도체 지원한다. 그게 이제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정치적인 판단은 차치하고, 저는 사실 그거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 세금이라는 거는 어딘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어딘가는 비잖아요. 우리 2,300만 원씩 월급 받는 사람들 그거 돈 모아가지고 삼성전자 주는 꼴입니다. 삼성전자 걱정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실제로 그 기여분만큼 뭐 소득 공제를 받거나 세금 혜택을 받거나, 뭐 중소기업을 예를 들어서 육성 지원을 한다라든지 일자리를 이만큼 창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반도체가 우리나라 핵심 사업이니까 세금 혜택 줘.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그거 나중에 돈 다 또 삼성전자에 쌓아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동성을 푸는 거잖아요. 세금을 때린다는 거는 중앙 정부에 돈이 들어오는 거고, 세금을 그만큼 감면해 준다는 거는 시장에 돈이 흘러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의 요소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과세해준다. 감면해준다. 좋게 보진 않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삼성전자가 1.5%, 하이닉스가 1.8% 시장 대비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밀렸기 때문에 다 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많이 밀린 거는 의외로 철강 금속 쪽이 괜찮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죠. 터키에서 이제 철강 생각 못 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가 전해지면서 포스코 쪽 특히 이제 리튬 관련된 뉴스들이 전해지면 좀 괜찮았고, 오늘 뭐 크게 빠진 금융이 웬만하면 제가 이제 금융 손실 안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금융은 올라가도 별로 먹을 게 없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금융 쪽이 다 5% 넘게 빠졌어요. 이런 쪽이 좀 세게 빠졌고, SK이노베이션이 세게 빠졌죠. 이건 이제 포드에서 트럭 생산 중단 뉴스가 이제 악재가 떴으니까 7% 넘게 빠졌고, 코스닥은 거의 뭐 박살이 났는데, 보시면은 반도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챗GPT를 비롯해서 기술주들, 성장주들, 그런 쪽이 전반적으로 맞은 겁니다. 근데 생각을 다시 해보면은 성장주가 하락을 하려면은 CPI 영향을 받아서 성장주가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CPI 영향을 받는다. CPI 영향을 받으면은 메모장을 좀 꺼내 볼까요? CPI 영향을 받으면은 CPI 영향을 받으면은 금리 인상을 할 거야.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성장주들의 비용이 증가. 성장주들의 비용이 증가하면은 미래 성장성이 비용만큼 감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현재로 치환된 성장주의 가치라는 건 미래 가치를 현재에서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래 성장성만큼 미래 성장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감소거든요. 그럼 결국은 반도체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CPI 영향이 있었어야지 실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 CPI 영향으로 하락하기에는 니케이도 멀쩡하고 상해도 멀쩡하고 유럽도 멀쩡하고 미국도 일단 어제까지는 멀쩡했어요. 현재 시간 보면은 현재 시간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입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 한번 볼까요? 지수 선물이 아까 나스닥이 0.6, 0.7% 마이너스였는데 우리 시장 끝나고 있으면 0.4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오히려 조금씩 땡겨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CPI 영향으로 빠졌다고 보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시장 견조했다. 그리고 대만이 빠졌지만은 그거는 워렌 버핏의 개별주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때문에 빠졌다고 하기에는 반도체도 견조했다라는 거. 둘째가 대만이고, 셋째가 유럽은 너무 견조했다. 그럼 결국은 CPI보다는 수급으로 빠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수급은 뭡니까? 또 기관 새끼들이죠. 이 새끼들이 또 팔아가지고 그런 건데, 또 오늘도 제일 많이 판 거는 금융투자 증권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하우스뷰가 이기 때문에 파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단기 매매를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 지금 2500 저항선을 저는 뚫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원샷으로 뚫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매물이 두꺼운 매물입니다. 시장이 정말 대외적으로 이번에 만약 CPI가 정말 잘 나왔다, 뭐 5.9, 6.1 이렇게 6.0 이렇게 나왔다면 뚫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매물이 쉬운 매물은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저항 잡혔던 저항이고 하기 때문에 쉬운 매물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돌파는 할 가능성이 높고 돌파를 하겠지만, 이 매물대가 워낙에 두꺼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도 밀리고 몇 번을 하다가, 개별주도 마찬가지예요. 원샷으로 매물을 뚫는 게 아니고 몇 번 올라갔다가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이걸 돌파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빠질 가능성이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관들은 하방 베팅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이 하방 베팅한 것들도 있을 거고 실제 기관에서 운영하는 돈들은 결국 개인들 돈입니다. 개인들이 지금 기관에서 증권사에서 돈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장 가스비도 만만치 않죠. 인플레이션 시기죠. 각종 비용들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사에 맡겼던 돈은 다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사가 투자를 제대로 했을 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그래도 개별주들은 좀 놀만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기관에서 들어간 펀드들 대부분 삼성전자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 쪽으로 물론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대부분 이제 펀드를 구성할 때 제일 안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사실은 이제 별로 놀 만한 구석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반등했으니까 그냥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수요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그렇게 팔아치우니까 지수가 못 버티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CPI 영향으로 오늘 대부분 이제 시황 나왔던 게 CPI 영향이라고 하는데 CPI 영향으로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급으로 인해서 빠졌고 CPI는 그냥 빌미를 준 것뿐이다. CPI 때문에 빠졌으면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박살이 털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인도 오늘 팔았습니다. 외인이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도 2,687억 정도 팔았는데 매수한 거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제 생각에는 항상 이제 우리나라 코스가 항상 말씀드리죠. 외인이 사고, 그 다음에 기관이 밑하게 사고, 너희들이 항상 그따위지. 그 다음에 개인한테 떠넘기고. 근데 요즘 개인들이 진짜 빨라졌거든요. 컨텐츠도 늘고, 실제 뭐 저랑 이제 옛날에 저랑 같이 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시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들이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요. 누군가 내 계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사면 기가 막히게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외로 쭉 가져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매매가 꼬이는 거를 풀려고 매매 속도가 늘어나면은 또 꼬이고 이런 상황들이 많아졌는데, 그래도,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도 많지만, 또 전문가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개인들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는 외인 다음에 개인 다음에 기관이 될 것 같아요. 기관 좀 이제 엿을 좀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엄청나게 줄었던 5조 6조 하던 거래대금이 슬슬 붙고 있어요. 지금 8조 9조 오늘도 8조 6천 오늘 뭐 빠졌으니까 뭐 좋은 거래량은 아니지만은 6조 7조 8조까지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한때 5조 때 4조 때 막 이러다가 정말 거래 절벽이다 5조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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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4조 3천 4조 1천 4조 7천 이렇게 내려가다가 최근에 2월달 들어오면 1월달 말부터는 6조 7조 1월 26일 9조 1천 그러다가 지금은 8조 때 어제는 10조 대까지 올라왔어요. 어제가 아니라 이제 2월 10일이니까 금요일이죠. 지금 거래 대금이 붙고 있거든요. 거래 대금이 붙고 있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겁니다. 시장의 힘이 수급이 붙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냐? 개인이 지금이라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지쳤던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되고 옛날 주식을 한참은 뭐 동학 개미 운동할 때 그때 관심 없었다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동학 개미 운동 보면서 배 아팠었는데 이제라도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 수급이 옛날에 이 수급으로 실제 개인 수급으로 하루에 거래대금이 20조씩 찍은 거예요. 코로나 때 올라갈 때.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붙고 있거든요. 절대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은 과도하다. CPI 때문에 빠질 건 아니다. 그냥 기관이 CPI 핑계대고 눌렀다. 언젠가 기관은 시장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보면은 뭐 보험 투시 뭐 연기금도 팔긴 팔았죠. 근데 막 큰 거 없는데 제일 많이 판 게 금투 증권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CPI 때문에 과하게 내려온 게 나중에 대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 오늘 팔 때가 아니다. 오히려 저가 종목들은 좀 줍줍해서 모아갈 수 있는
데다 좀 가벼운 종목들로 이제 모아가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